앞머리 빠졌네. 할게요. 3, 2, 1. 이 회사에 이제 입사할 때나 재직 중에 이것저것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인터넷 회원 가입하듯이 그냥 이렇게 쓱 보시고 그냥 서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서명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것들은 좀 짚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 내용에 동의했다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서명을 한 서류가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 서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할 때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데요. 이제 근로계약서 맨 하단에 이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약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은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 휴일 대체 규정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것을 이제 서명을 하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연장 근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좀 내용을 정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근로자가 그러면 이 연장 근로 5시간에 나는 동의한다 라고 서명을 하면 연장 근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난 연장 근로를 하고 싶지 않다 거부하는 경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급 연차 휴가 대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랑 이제 사용자가 서로 이제 서면 합의를 해서 특정일에 우리 다 같이 연차를 쓰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로자 대표가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개별 근로자에게 다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일을 지정을 하는데 징검다리 휴일이나 창립기념일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는 다 같이 연차를 쓰는 걸로 하자 라고 이렇게 서명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서명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날 연차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제 특정일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근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연차는 하루가 이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 그날 연차 안 썼는데 회사가 쉬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연차가 차감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상황에서는 사직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회사는 규정의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근로자에게 그만둘 경우 사직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직서를 꼭 써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고 말로 근로자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해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직서를 쓰고 본인의 서명을 날인해서 낼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야지만 퇴사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이제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안 내고 이제 구두로 내가 사직을 하겠다라고 통보하고 나서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직서 관련해서는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사직서에는 절대로 서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내가 내 뜻으로 한 게 아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해도 이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형식적으로 쓰는 사직서라 하더라도 본인의 뜻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서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제 헬스장이나 학원, 마케팅, 서비스업 같은 이제 고객 정보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런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동종 업체나 인근의 이제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여기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니까 그런 강요에 따라서 억지로 서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서 같은 경우에는 또 서명을 하더라도 이제 법적 분쟁에 따라서 무효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긴 한데 퇴직금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퇴직금 사전 포기 동의 각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근무 중에 이런 것에 서명을 한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포기는 절대 이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 판결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이제 지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효력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은 혹시 왜 서명을 했느냐 감독관들도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이제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환하는 서명이나 이제 동의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받을 임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만큼 받았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반환을 하겠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제 창업부터 함께한 어떤 뭐 가족 같은 관계거나 좀 친분이 있는 회사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임금을 받기 전에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제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서명을 하고 또 실제로 돌려준 경우에는 이게 또 효력이 인정돼서 나중에 나는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해도 좀 인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요즘에 분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전에 먼저 기한서를 올려야지만 수당을 준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앞서 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내시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근무를 하시는 게 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에 취업규칙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 이 취업규칙 어떤 조항이 전체 근로자나 아니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 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입니다. 이런 성과금이나 각종 수당, 퇴직금 같은 금전이 특히 결부된 조항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동의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고사직이나 이제 합의서를 이제 쓰게 됐을 때도 이제 서명하시기 전에 내용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금전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게 세전이나 세후냐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3개월치 임금을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받고 나서는 금액이 예상과 다른데? 라고 따지게 되면은 이게 좀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하회조서나 이런 것들 쓰는 거 보면은 꼭 실수령 금액으로 씁니다. 이렇게 꼭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합의서나 뭐 권고사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는 한번 쓰고 나면 이게 또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하시기 전에 노무사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불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서류에 제가 서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잘 모르고 섣불리 서명을 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서명을 할 때는 꼭 주의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나 아니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